You're insecure. 황동현의 시선 집중, 집중 인터뷰.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최대 주범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하기도 한데 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이 우리 사회 환경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해양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의 또 35%를 차지하는 게 이 미세 섬유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양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 사회 문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현재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800만 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이 계속 분해가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요. 네. 처음부터 이게 미세한 조각 형태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최근에 추가로 또 추정이 되었는데 연간 100만 톤 정도가 매년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들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출원에 따라서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옷을 세탁했을 때 떨어져 나간 작은 섬유 조각, 그러니까 미세 섬유를 얘기하고요. 네. 자동차가 도로에 달리면서 타이어 분진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오는 미세 고무, 그리고 도로라든지 선박에 칠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작은 조각으로 배출되니까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같이 이제 큰 조각으로 큰 덩어리로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계속 쪼개지면서 아주 5mm 미만의 작은 조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도 다양하게 그 발생의 원인들이 있고 정말 종류도 다양한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미세 섬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미세 섬유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섬유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 그러면 합성 수지만을 플라스틱이다라고 아주 협소하게 이해를 하는데 쉽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을 세탁하고 하면 이제 세탁수로 아주 작은 그 섬유 조각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이런 미세한 섬유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미세 섬유들도 이 바다의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하고 위험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미세 섬유도 미세 플라스틱이니까 아주 네. 작은 조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이 아주 섭취하기가 좋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생체 조직에 축적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몸까지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요즘에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이 초미세먼지처럼 이 미세 섬유도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그대로 축적이 되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미세 섬유들의 이 배출들이 그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얼마나 더 확대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으로 따졌을 때는 연간 약 100만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은 2030년까지 되게 되면 2배로 증가할 것이고 2060년까지는 현재보다 4배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미세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얘기는 좀 많이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미세 섬유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도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해서 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세 섬유는 처음부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조각으로 배출되니까 이제 배출되자마자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태계에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조각으로 배출되고 난 다음에 또 더 작은 조각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 네. 분해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훨씬 빠른 거죠.
그런 미세 섬유들을 좀 미리 예방하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입지 마라 혹은 세탁을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세 섬유 자체가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되게 난감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그 섬유에 대한 소비 습관을 좀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옷을 세탁하지 말고 세탁 빈도를 조금 줄여서 미세 섬유가 배출되는 양과 속도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현재 이제 단기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네. 그런 미세 섬유에 대한 규제에도 그런데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옷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를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 섬유에 대해서는 규제라는 방식으로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대책이 없을 정도 지금 심각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기 과제는 어쨌든 우리가 섬유를 소비하는 습관을 좀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옷을 세탁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미세 섬유가 세탁수를 통해서 배출되는 속도와 양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그 미세 섬유가 어쩔 수 없이 배출된다라고 했을 때에 네. 배출된 미세 섬유가 바다로 나가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탁기에 필터링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하주 종말 처리장에서 미세 섬유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바다로 배출되는 양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어쨌든 합성 섬유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합성 섬유 자체가 좀 더 면이라든지 이런 천연 섬유와 같이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소재로 개발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바다로 배출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가 옷을 입고 이런 습관 자체도 합성섬유나 이렇게 석유에서 파생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 천연섬유, 면이나 직접 가공된 그런 섬유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려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런 플라스틱이나 또 이 어떤 석유나 이런 데서 가공된 2차적인 그런 섬유들이 아닌 천연섬유들을 가지고 우리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입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 so